방탄소년단급 인기를 얻으셨다고. 안녕 인사예요. 대단. 너무 좋은 거예요. 저는 끝까지 버텨. 상대가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요. 이 맛으신 마녀 언니의 이 또 마녀 체력 이야기로 이제 저희가 좀 몸을 단련시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, 방탄소년단급 인기를 얻으셨다고. 안녕 인사예요. 오론 그 멘트를 책에 쓰셨다가 지금 어떤 테러를 팬들한테 그죠? 겨우 150만 갖고 막 이러면서. 이 10년간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궁금하시죠? 네, 정답은 나와 있어요. 천천히 조금씩. 전 요 한 1, 2, 3년 사이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떠셨어요? 그때 딱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. 오히려 체력이 안 좋을 때는 더 아이를 이렇게 배려하고 이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걸 맞아요, 알면서도 맞아. 주말에는 당연히 자고 싶고. 저한테 가장 그 무서웠던 건 고혈압 환자잖아요. 저는 야, 정말 40 이후의 삶이 나한테 있을까라고 할 만큼의 저질 체력, 게으름뱅이, 올빼미죠. 완전히 그냥 뭐 나쁜 건 다 모아놓고 나한테 더 좋은 삶이 앞으로 생길까라는 생각으로 아무튼 하루하루를 거의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는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. 어차피 이러다 죽느니 저러다 죽느니 그냥 한번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더 놀라운 건 저희 친정어머니인데 76살이시거든요. 못 걸으셨어요, 잘. 그래서 제가 마녀 체력의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. 그래서 저희 집에 산책로가 되게 좋아요. 한 왕복 6km예요. 거기 갔다 오시고 이래서 지금은 6개월 만에 왕복 6km를 걸으시는. 이제 습관처럼 막 다니시니까. 그래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거를 미루지 마셔야 돼요. 내가 다른 거 말아야지. 글 쓰고 뭐 일하는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왜 내 이 중요한 몸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나. 육아 때문에 시간을 못 내는 분들이 조금 그래도 오늘 당장 조금씩 습관처럼 할 수 있는 운동은 뭘지 네. 한번 좀 제안을 주신다면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네.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운동이 특별한 거고 특별히 시간을 내야 되고 이런 거 그러면 못해요. 맞아요. 운동이야말로 저는 일상생활의 습관처럼 돼야 되는데, 여기 역촌역에 딱 내려서도 제가 딱 보니까 대단 너무 좋은 거예요. 저는 저는 이게 약간 원칙이 있어요. 오늘 같은 못 하는데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그 걷는 걸로 그냥 다 때우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서 지하철까지 걸어왔고, 저 층계를 보면 저는 막 이게 저기를 언제 올라가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. 오늘은 저 층계를 올라가서 이거로 운동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.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오늘은 운동 끝 하면 이제 마음도 좋고 운동이 된 거예요. 네.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배구 경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텔레비전으로 뭐 드라마는 안 봐도 배구 경기를 보면 5세트까지 막 하잖아요. 그때는 반드시 요가 매트를 펴요. 그냥 배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못했던 스트레칭, 뭐 배우 운동 이걸 하면서 그냥 그걸로 오늘 운동 끝.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진짜 꼭 같은 얘기긴 하네요. 그쵸. 저는 지금 요가 매트를 피면 바로 5살 딸이 애기들이. 뺏어가요. 그리고 헬스장도 그래서 제가 버스 정류장 딱 내리는데 집 앞에다가 끌어놨는데 20분 뛰고 샤워 안 한 채로 막 뛰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. 그럼 그때부터는 자는 시간까지 정신없이 이제 애들이랑 같이 놀이하거나 그렇게 약간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저는 운동하는 시간도 굉장히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.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운동해야 돼 하고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하고요. 1시간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그 출퇴근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. 아직은 일을 하기 때문에.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가족이랑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막 그 시간도 나한테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 출근 시간, 퇴근 시간, 요 시간을 좀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조직에서 현직자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퇴사 결정을 하시고 이제 다른 삶을 구성하셨잖아요. 경험담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40대 중반이 됐는데 회사를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제가
CEO 빼고 거의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예요. 나이로. 야, 어느새 이렇게 됐구나. 그러니까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이 되게 신경이 쓰이기도 했어요. 후배들이 볼 거 아니에요. 내가 이 루트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 선배처럼 되는 거구나. 근데 그때 저한테 들어온 제의가 이제 그냥 내보내긴 아깝다. 그런데 대편집자라는 이제 그 아예 직책을 하나 만든 거예요. 아무튼 혼자서 다시 책을 즐겁게 만들면서 뭐 이렇게 사는 선배로 기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. 그 다음에 대편집자라는 직책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내가 이 길을 가면 내 밑에 또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후배들이 내 뒤를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. 뭐든지 처음 하는 사람이 어렵지. 그래서 결국은 하기로 했는데요. 재밌는 사실을 깨달았어요. 정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은 이럴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잖아요. 저도 이게 완전히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대편집자의 길인 줄 알았는데, 이제 이러다가 한 2, 3년 있다가 퇴직할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라 저한테 기회가 한 번 또 생긴 거예요.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고, 해보다 보면 내가 몰랐던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안 해보고 그만두지 말고 해보라는 거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일하는 여성들한테.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. 내 발자국이 후배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. 그래서 사실 저는 또 저희 이제 임지선 선배가 약간 저한테 그런 존재거든요. 선배가 이렇게 어깨가 무겁다. 너무 힘들어요. 이 말 쓰시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.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. 힘들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네. 부담감이 되는 게 아니라 네. 출판사를 오래 일하다가 그만두면 가는 길이 뻔해요. 뭔가 조금 더 비슷한 조직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1인 출판을 하든가. 근데 저는 일부러 출판을 안 한 게 그런 생각도 했어요. 아니 길이 이렇게 좁으면 그 수많은 편집자들이 다 이 길만 가는 거야? 네. 그렇지 않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내가 편집자로 그동안 그렇게 글 연습을 했는데 뭐 작가 되면 좋지 않아? 작가가 됐는데 뭐 강사도 좀 해보면 되지 않아? 뭔가를 다른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 여지를 한번 줘보는 거죠. 내가 그동안 했던 걸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저 선배가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해볼까라는 그런 것들을. 근데 그게 꼭 후배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재밌게 살아보는데 그게 그냥 선배들이 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는 거지. 그렇군요. 근데 그럼에도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그래도 있잖아요.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숨이 턱턱 막힐 때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서 뭐하나,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자고 뭐 그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거든요. 퇴사 고민하는 여성분들도 정말 많은데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? 저는 제 몫이 있다고 생각해요. 끝까지 버텨. 내가 이걸 버티고 막 올라가야 그게 여자들이 살아남을 길이야라고 말씀을 해주는 선배들은 그 선배들 몫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제 친정 엄마의 말씀이 항상 위로가 됐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다 잘할 순 없어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항상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나는 일도 잘하고 싶고 애도 잘 키우고 싶고 난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장착이 돼서 살고 있는데 그게 나의 많은 영혼과 체력을 갉아먹는 일이거든요, 사실. 그걸 아무도 책임 못 져요. 결과적으로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나한테 남는 게 뭔가 굉장히 허무해지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이게 왜 끝이야? 내가 꼭 이 회사 아니면 나는 다른 일도 한번 해보는 건 어때? 라는 자신감 같은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체력이 좀 키워지시니까 자신감이 더 드셨던 거죠. 도전. 다른 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. 왜 꼭 내가 이 일만 해야 돼 라는 생각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뭔가. 저는 일과 삶의 균형, 밸런스, 그 워라밸 이거 싫어해요. 저도 그걸 어떻게 다 해? 정말 말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게 힘들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난 지금 일이 너무 재밌고 이 일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이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너무 괴로워. 정말 나는 아이가 너무 좋고 일은 나중에 또 해도 돼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이 아이 쪽에 집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내 자신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영혼이 막 아프고 이래 막 우울해 나 이럴 때는 저는 두 개 다 집어치고 그때는 나에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원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왜 우리는 아이들도 그렇게 살길 원하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그런 것처럼 나나 잘 살자가 바로 그 네. 부분인 거예요. 네. 우리는
최고의 엄마가 될 수 없고요. 뭐 어떻게 최고가 돼? 우리, 최고가 또 뭐. 예, 그러니까 최고의 자식을 키울 수도 없고 제가 딱 원하는 거 하나는 그거예요. 후지지 않은 엄마로 살자. 이렇게 내가 나로서. 그러면 예, 그렇지 않게만 살자라는 게 제 목표인 건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. 육퇴한 밤이 네. 애기 재우고 같이 잠들 수 있었는데 일어나서 책 한 번 펼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. 근데 그때 만약에 뭐 좀 펼칠 수 있다면 네. 책 한 3권 정도 생각해 왔는데, 나이대별로 이렇게 네. 생각을 했어요. 한 20대 후반, 30대 초반이면 저는 마스다밀이 좋아하거든요. 팬이에요. 왕팬인데,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책이 주말엔 숲으로예요. 얼마든지 이렇게 조금만 비틀면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고, 그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고 여유가 된다라는 그 만화책이지만 굉장히 많은 지혜를 담고 있어요. 주말엔 숲으로. 한창 일하고 내가 이 내 영역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,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분들한테는 역시 저는 랩거를 권하고 싶어요. 예, 과학계라는 그 여성이 굉장히 버티기 힘든 그 세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살아남은 그 과정, 그다음에 그 남자친구와 갖는 그 우정 뭐 이런 것도 너무 재밌거든요. 저처럼 50대 만약에 60대라면 저는 두 늙은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. 그것은 할머니가 돼서도 왜 우리가 몸을 포기하지 말고 왜 움직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저의 꼭 책장에 첫 번째 꽂아놓는 책이거든요. 그 책을 볼수록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계속 나가고 움직여야 되라는 영감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3권을 권해드립니다. 그럼 이제 마녀 체력 마녀 엄마를 또 2편을 내셨는데 이제 다음 편은 또 혹시 후속작은 뭔가요? 네. 마녀 시리즈 하나 더 낼 거예요. 이거 잘 알고 있어요. 비밀이에요. 아니, 어떻게 쓰세요? 하루에 규칙적으로. 네. 약간 아니에요. 규칙적인 거 좋아하시다고 했잖아요. 근데 글은 전혀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고요. 않아요? 예. 네. 저보다 조금 더 멋진 여성 후배가 하나 있어서 그 후배랑 같이 공저를 좀 해보는 그렇게 해서 올해는 한두 권 정도로 더 써볼 생각. 진짜 길을 내시네요, 네. 진짜. 저의 욕망은 저희는 이 육퇴한밤 수다집을 전 내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?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예. 그래서 두 선배들께 너무 저는 좋은 그 에너지와 조언을 받아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정말 그런 에너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. 네. 제가 3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, 또 엄마, 그다음에 편집자. 근데 이 3가지가 대부분에는 이렇게 하나로 되게 쏠리게 되는데 오늘은 그 3가지에 대해서 되게 골고루 다 물어봐 주시고 같이 얘기하고 또 왜 우리가 엄마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같은 공감대를 유지하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. 아무튼 지금 굉장히 힘겨운 거 제가 알아요. 왜냐면 총체적 난국. 거쳤으니까. 그렇지만 정말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. 좋은 시절 진짜 올 거고 꼭 믿고 체력. 제 체력. 저희가 이런 와중에도 이런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새 존재에 이 새 존재로서 모두 다 이렇게 빛나주시고 길을 개척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네. 저희 육퇴한밤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또 감사의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육퇴를 하신 강미정님께서 또 이렇게 직접 일러스트를 좀 그려주셨어요. 진짜? 네. 어머! 저랑 너무 똑같아요. 어머! 너무 감동적이에요. 너무 정성을 다해서 그려주셔가지고 와, 제 머리 스타일 보이시죠? 와,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여기서 육퇴한밤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진짜 어머.